시작하겠습니다.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봅시다. 자,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되게 일반적인 글 시작이네요. 질문으로 시작했죠? 음, 질문의 형식, 방식으로 글을 시작하는 거. 뭐 이건 당연히 효가 나오죠. 독자의 호기심, 관심, 유도. 그렇죠? 야,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글 정리할 때도 얘기했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 전개 방식은 모두 고르시오 만들기가 진짜 좋아요. 어, 윗글에 사용된 글 전개 방식 모두 고르시오. 그렇죠? 자, 그것은 바로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라면서 얘기하죠. 자,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일단은 중심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키워드. 무한 경쟁. 그쵸? 자, 그는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어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의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남들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고 불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일단 됐죠? 사례를 들었네요. 됐죠? 제시했죠? 사례를 제시한 거. 뭐 2002년이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언급이 되는 거 보면은 너네는 모르잖아. 공감이 전혀 안 되잖아. 이거 진짜 근데 좀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했어요. 어, 지금이야 무슨 뭐 축구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하는 거지만 2002년 요때 전까지는 진짜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 있잖아. 아시아 쪽은 그냥 애초에 축구랑 관련 없는 지역이어서 그냥 축구는 유럽 거 이거였는데 갑자기 무슨 이렇게 조그만 동양 나라에서 갑자기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하고 그러더니만 4강까지 가고 뭐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그때부터 축구가 좀 인기가 더 생긴 거야. 여튼 그랬습니다. 자, 한국 축구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의 쾌거를 일구어내며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룬 건 역시 경쟁의 힘이 컸습니다. 됐죠? 또 하나의 예시가 나오네요. 그치? 이게 두 번째 예시죠.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2010년 월드컵, 그죠? 이때 성과가 뛰어났다. 그치? 그 성과가 뛰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경쟁이 있었다. 그죠? 자,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진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하여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넘어갈게요. 별거 없으니까. 자, 뒤에 갑시다. 지금은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또한. 그럼 세 번째 사례가 나왔네. 그죠? 됐죠? 2002 월드컵, 2010 월드컵,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 그죠? 사례가 세 개. 현역 시절 선의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를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두 선수 사이에 불꽃 튀는 경쟁이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질문의 방식한 거랑 사례를 제시한 거, 됐죠?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재미와 경쟁을 지금 붙여놨네요. 그렇죠? 재미와 경쟁.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이거네요. 인간의 본능. 음, 됐죠?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는
됐죠? 자, 하위징화라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존에 모의고사나 뭐 수능 특강이랑 이런데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누가 주장한 거, A가 주장한 거, B가 주장한 거, C가 주장한 거 나열되기 시작하면 교체해요. 그쵸? A의 주장을 B가 했다고 얘기하고 B의 주장을 A가 했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하위징하라고 하는 사람 하나 나왔어요. 자,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설명했대요. 됐죠? 호모 루덴스라는 말. 자,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가장 큰 특성이며, 일단 첫 번째 특징 나오네요. 놀이하는 인간. 됐죠? 그리고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죠? 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러면 뒤에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바로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 요 내용이죠, 결국. 그렇죠? 자,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 하위징화라고 하는 사람, 하위징화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그쵸? 놀이하는 인간 됐죠? 이걸 일단 베이스에 깔았던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 놀이라고 하는 건 그쵸? 놀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에 충족하기 위한 거 그쵸?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어? 요약하면 이런 명제가 나오는 거야. 하위징하는 결국 놀이를 통해 인간은 경쟁 본능을 충족하는 거라고. 됐어? 어. 그렇게 주장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쵸? 문장의 형태로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게 편해요. 좋습니다, 그게. 그죠?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썼던 거. 자, 여기 살짝 옮겨놓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음, 놀이를 통해 경쟁 본능을 충족한다. 인간은. 라고 주장한 거지. 누가? 하위징화가. 그죠? 괜찮습니까? 자, 지난주 우리 본문 텍스트 정리할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주어진 글을 고스란히 옮겨서 선택지를 만들지 않아요.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나의 뭔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명제를 뽑아내는 거야. 근데 내용은 통해. 이게 선택지 내용이에요. 그렇지? 자, 내려가도 되겠죠? 다음 문장 갈게요. 자,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새로운 사람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다. 그렇죠? 음. 홉스라고 하는 인간은 아니 홉스라고 하는 인간은이 아니라 홉스는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치? 자, 그러면서 얘기하네요.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면 뭐가 생겨 지금? 모두가 생겨요. 하위징하와 홉스는 모두. 괜찮습니까? 이게 생긴다고. 대신에 와 달리도 생긴 거잖아. 하위징하와 달리 홉스는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다. 두 번째, 홉스와 하위징하는 모두 경쟁심을 인간의 본능으로 보았다. 맞잖아. 괜찮습니까? 이런 명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됐어? 어. 자,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 이건 홉스 얘기입니다. 됐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네요. 이게 경쟁이야. 됐죠? 그러니까 홉스에게 있어서 경쟁은 됐죠?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거. 이게 경쟁이라고.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표시를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다. 이렇게. 그죠?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는 거. 이게 경쟁이다. 그죠? 어쩌면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음. 뭐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달라요. 하위증하랑 홉스를 구체적으로 좀 뜯어서 정리해보면 하위증하한테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인간은 놀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경쟁 본능을 충족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홉스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어. 근데 그거는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라고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점들로 모아 경쟁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됐죠? 글쓴이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따라서 우리는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쟁을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됐습니까? 음. 다음 문단 갈게요. 자,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 사례가 나오네요. 경제 성장 과정. 됐죠? 사례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자,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뭐 되게 뻔한 얘기하네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러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경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글쓴이가 하나 얘기를 했네요. 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 됐죠? 이게 경쟁이다, 됐죠? 음, 경쟁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름 나오네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아까 네모랑 세모 썼나? 그럼 동그라미로 합시다. 구분. 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걸 일단 기본 전제로 했네요. 됐죠? 그러면은 홉스와 마찬가지로 생기죠. 아까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했잖아. 됐죠? 어. 홉스와 애덤 스미스는 마찬가지로 모두 그렇죠?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다. 맞잖아. 그렇죠? 이런 거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자유경쟁의 원리를 주장했대요.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됐죠? 자신에 대한 애정. 됐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쁜 거로 생각한다고. 그치? 근데 애덤 스미스는 이거를 개인과 사회의 발전 원동력으로 생각한 거지? 괜찮습니까? 됐죠? 원동력. 괜찮습니까? 이기심을 원동력으로 하여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거 내 생각대로 접근하면 항상 틀려요. 그쵸? 얘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항상. 그쵸? 자,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 X,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 동그라미
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되게 교묘하게 선택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본능인 이기심을 통제하여, 괜찮죠?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아니라고. 통제가 아니라 그랬잖아.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슬쩍 바꿔 넣는 거, 됐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욕망, 기업들 간의 경쟁, 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견해가 나오네요. 됐죠?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했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이전까지 우리가 정리했을 때는 서술자를 포함해서 뭐 학자들의 견해도 그런 거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걸 다 긍정했잖아. 그렇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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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네요. 서로를 적대시한다, 인간관계를 해친다. 됐죠? 자, 효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됐죠? 그러한 경쟁의 논리는 넘어갈게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도외시가 뭐야? 결국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무시하고 버리는 거.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들을 겨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 됐죠? 반박이라고 할까? 왜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이걸 조금 이제 길게 말하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렇죠? 음. 그러나 이거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자,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미 경쟁에는 협력의 뜻이 담겨 있다. 여기 좀 중요한 얘기겠네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겠네요. 자,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됐죠? 아, 지금 이 글쓴이 공정한 경쟁에는 협력이 필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무조건 그냥 X 치세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이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됐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다. 요게 오인 거지.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요즘 사회를 가리켜서 유독 경쟁 사회라고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 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동서고금, 동양, 서양, 옛날과 지금 됐습니까? 어, 막론하고 그냥 다 치우더라도 됐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의 글쓴이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단, 그 경쟁에 전제가 있어요. 그 경쟁의 전제는 공정,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이야. 괜찮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경쟁의 전제예요. 됐습니까? 어,
경쟁 상대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불공정은 경쟁을 유지시킬 수 없어요. 자,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됐죠? 경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그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앞으로의 과제. 그렇죠? 공정한 경쟁, 그리고 어떤 규칙을 바탕으로 경쟁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지.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되게 뻔한 도덕적인 내용이야. 약간 도덕 교과서 읽는 것 같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 단순히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생각했을 때도 크게 엇나가는 건 없어요. 다만, 중간에 나왔던 하위징하, 홉스, 애덤 스미스, 그쵸? 요거, 와 달리, 모두, 그치? 요거 가지고 묶어서 명제들 만들어 보세요, 직접. 괜찮습니까? 3명이나 되니까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됐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 내용 정리.